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부 문제, 바로 땀과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땀은 우리 몸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땀띠, 콜린성 두드러기처럼 땀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땀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땀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땀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또 자극 없이 제거할 수 있을지, 상황별로 땀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땀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땀에는 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 젖산, 요소, 그리고 여러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소금기가 남아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습기가 오래 머물러서 피부가 짓무르고 진물이 나거나 2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표면에 pH가 변화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일부 환자분들은 땀 자체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 특히 말라세지아 곰팡이 항원 단백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땀이 나면 금세 피부가 따갑거나 가렵거나 붉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즉, 땀 자체의 문제보다는 땀이 피부 위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극 없이 땀을 제거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정입니다. 땀을 흘린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뜨거운 물도 너무 차가운 물도 금물입니다. 30에서 34도 정도의 미온수가 가장 적당합니다. 세정제를 매번 쓸 필요는 없고 땀이 많이 난 부위에만 약산성 클렌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찬물로 땀을 씻어내는 것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장벽 회복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부는 30도에서 34도의 물 온도에서 각질층 지질막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은 지질 성분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이미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반사작용에 의한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냉수에 피부가 접촉을 하면 피부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수축된 상태에서 이후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혈관을 확장하면서 가려움이나 붉은기나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에게는 냉자극이 가려움을 다시 유발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노폐물이나 피지 제거에 불리합니다. 찬물은 미온수나 따뜻한 물에 비해서 피지나 땀 성분을 녹이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더 잘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따라서 땀에 소금기, 단백질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하다고 느껴도 냉수 세정 후에는 혈류 공급이 줄어들어서 천연 보습 인자 공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건조한 증상이나 당김이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땀을 닦을 때는 절대 이렇게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서 땀을 찍어내서 흡수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면이나 거즈나 화장솜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쓰면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땀을 닦았으면 그 다음에는 보습을 해야 됩니다. 땀을 닦고 난 뒤에는 피부 장벽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세라마이드나 판테론이나 시어버터 같은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가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